반갑습니다. 오늘의 살인마는 바로 아니게 말고 독버섯입니다. 버섯 좋아하시나요? 세상엔 다양한 버섯이 있죠.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새송이나 표고도 있고 개 중에는 송이나 트러플처럼 겁나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독버섯도 있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버섯은 식물일까요? 여러분, 버섯은 식물 아닙니다. 예전엔 학교에서도 버섯을 식물이라 가르친 적이 있다고 하던데 사실 식물도 동물도 아닌 균류에 속해요. 버섯이 세균이라고요? 아니, 그거랑은 또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생명의 족보가 있습니다. 이게 균류예요. 진균류라고도 하고. 세균은 여기 있어요. 이름만 비슷하고 전혀 다른 애들입니다. 균류는 우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메주나 치즈를 만드는 데 쓰이거나 무좀을 일으키는 곰팡이, 또 술과 빵을 만드는 데 쓰이는 효모, 약재로 쓰이는 동충하초,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버섯, 전부 균류거든요. 앞서 말한 비싸다는 버섯들 있죠? 왜 비쌀까요? 맛있어서? 물론 뭐 독특하고 매력적인 풍미가 있긴 하죠. 근데 제 경험상 둘 다 무슨 미원처럼 먹는 순간 감동이 밀려오는 그런 맛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럼 왜 비싸냐? 간단해요. 양식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다 사람들이 산에서 직접 캔 자연산이고 결정적으로 대량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 한창 버섯을 캐는 시기에 뉴스에서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게 바로 독버섯 중독 사고이기 때문이죠. 흔히 독버섯 구별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 몇 가지 있는데 이게 과연 믿을만 할까요? 자, 일단 이게 바로 이번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볼 예정인 어느 독버섯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구별법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독버섯은 아주 수수한 흰색이죠. 두 번째, 은의 색깔이 변하려면 독의 특정 원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비소나 황이 있습니다. 이 버섯의 독에도 황이 들어있긴 한데 은과 반응할 수 없는 형태로 결합되어 있어요. 결국 은수저의 색깔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얘 턱받이 있죠? 네 번째, 보여드릴 순 없는데 얘도 세로로 찢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제 슬슬 이 버섯의 이름을 소개해 드려야겠네요. 이 버섯의 이름은 도구산 광대버섯, 영어로는 Destroying Angel, 파멸의 천사라고 불리죠. 독버섯에도 티어가 있다면 챌린저급이라고 가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놈이 품고 있는 독은 아마톡신이라고 합니다. 광대버섯류를 아마니타라고 부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아마톡신은 이 광대버섯류에 들어있는 비슷비슷한 몇 가지 물질을 싸잡아 묶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마톡신에 포함된 물질은 한 9가지 정도 돼요. 얘네는 기본적인 골격은 비슷하지만 곁다리에 붙은 게 조금씩 다릅니다. 이 곁다리가 생각보다 꽤 중요한 게 곁다리가 뭐냐에 따라 치명도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이 아마눌린이라는 성분은 쥐에게는 맹독성이지만 인간에겐 독성을 띠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건 알파 아마니틴과 베타 아마니틴입니다. 아마니틴은 세포독으로 분류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보거독은 신경독이었죠. 신경세포만 건드리는 데다가 그것도 세포를 죽이진 않고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얘는 세포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한술 더 떠서 세포를 그냥 아예 죽여버립니다. 세포독 앞에서는 모든 세포가 공평하게 뚝배기가 터지는 거죠. 슬슬 그럼 이제 아마니틴의 살해수법을 알아봐야겠네요. 아마니틴은 세포의 센트럴 도그마를 작살내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럼 센트럴 도그마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센트럴 도그마란 일종의 거스를 수 없는 생명의 법칙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DNA에서 RNA가 만들어지고 R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게 어쨌는데요? 그래요. 아직은 감이 잘 안 잡히시겠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DNA가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세포 속 세포에게는 양쪽 부모님에게서 반반씩 물려받은 DNA가 고이 모셔져 있죠. 이 DNA는 여러분이 생명체로서 가지는 모든 정체성과 특징, 능력치 등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일종의 인체 설계도라고 치자고요. 세포는 이 설계도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사본으로 복사해서 발주합니다. 이 사본을 바로 RNA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본을 토대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재료, 즉 단백질을 만들어내죠. 이 일련의 과정을 센트럴 도그마라고 부릅니다. 그럼 비유한 대로 다시 복습해봅시다. 설계도 원본에서 설계도 사본이 만들어지고 설계도 사본으로 부품이 만들어진다. 여러분도 강아지도 고양이도 돼지, 개미, 바퀴벌레, 새우, 해파리, 말미잘, 곰팡이, 미역, 물고기, 지렁이, 식물, 이끼 그리고 세균까지 모든 생명체는 이 센트럴 도그마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센트럴 도그마는 생물체에게 핵심적인 기능인 거죠. 그리고 다시 아마니틴으로 돌아와 봅시다. 아마니틴은 이 센트럴 도그마를 조진다고 했죠.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건지 이제 약간은 감이 오시나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아마니틴은 인간의 RNA 폴리머레이스 2를 고장냅니다. 이게 뭐냐면 DNA라는 원본 설계도에서 RNA라는 복사 발체본을 찍어내는 일종의 복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고장나면 사본을 만들 수 없고 결국 부품이 되는 단백질의 제작 및 수급도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럼 그냥 원본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럼 참 좋겠지만 애초에 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제작 툴인 리보솜은 RNA 전용이라 DNA를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애초에 DNA가 세포액 속에 꽁꽁 숨겨져 있기 때문에 세포액 바깥에 있는 리보솜들이 DNA에 접근할 방법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약간의 의문점이 생깁니다. 분명 버섯도 생물체고 그럼 버섯 역시 센트럴 도그마를 얄짤없이 따를 텐데 어떻게 본인의 아마니틴에 죽지 않고 멀쩡할 수가 있는 걸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센트럴 도그마에 관여하는 복사기의 구조가 생물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에요. 비유하자면 같은 도구를 할지라도 여러 종류의 제품들이 있는 것처럼 같은 RNA 폴리머레이스 2라도 생물의 종류마다 모양이 조금씩 다르게 생긴 겁니다. 즉 아마니틴을 가진 버섯들의 RNA 폴리머레이스 2는 구조상 아마니틴의 내성이 있는 거예요. 아마니틴의 또 무서운 점 중 하나는 증상이 천천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버섯의 독은 알게 모르게 천천히 효과가 나타나서 뭐 때문에 아픈지도 모른 채 시름시름 앓다가 골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마니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손을 쓸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죠. 아마니틴이 든 독버섯을 먹으면 몇 시간 이내에 소화기 장애가 일어납니다. 그야 당연한 거겠죠? 소화기관 세포들이 가장 먼저 아마니틴에 노출될 테니까요. 그래서 구토나 설사, 심하면 소화기관 내부가 헐어서 혈변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얄궂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멀쩡해져요. 이 상태로 일종의 잠복기처럼 4-5일 정도까지 뭔가 컨디션이 좀 안 좋은가 싶으면서도 별거 아닌 듯한 상태가 이어집니다. 그동안 아마니틴은 간과 콩팥을 마음껏 작살내죠. 특히 소화기관을 거친 혈액은 곧바로 간에 도착하기 때문에 간은 정말 처참히 파괴됩니다. 말 그대로 세포가 녹아버려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간은 침묵의 장기로 불릴 만큼 스스로 아프다고 티를 내지 않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간이 아마니틴에게 죽어나가는 와중에도 정작 뇌는 그걸 눈치채기가 힘든 겁니다. 그렇게 5일 정도가 지나면 간이 완전히 망가져 생명유지에 지장이 생기면서 뇌가 혼수상태에 빠집니다. 열흘 이내로 중독 환자 중 약 15%가 간부전, 신부전, 간성 혼수, 호흡 곤란의 과정을 거치며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살아남는다고 해도 간이 회복 불능 상태가 되어서 간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맹독이라는 명성치고는 사망률이 꽤 낮죠. 왜냐하면 예전부터 병원에 잊을만 하면 실려왔던 유서 깊은 네임드 독극물이라 의료계가 나름의 치료 프로토콜을 정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0%가 넘던 아마니틴 중독 사망률이 15% 아래로 내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세 줄 요약 가봅시다. 아마니틴은 세포의 센트럴 도그마를 정지시켜 세포를 죽여버린다. 우리 몸에서 아마니틴의 손길이 닿은 곳은 어디든 개 작살이 나버린다. 결국 간이 버티지 못하면서 생명 유지가 불가능해져 죽게 된다. 지금까지 네임드 버섯독 중 하나인 아마니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추석부터 10월 초가 송이버섯 채취 시기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버섯은 손댈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 명심한다면 아마니틴에 고통받을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살아남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빠잉. 아 맞다, 구독.